반갑습니다. 애프터마켓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오늘도 관세 전쟁발,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었는데요. 이 시장을 읽어낼 수 있는 흐름, 저희 애프터마켓과 세밀하게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프터마켓 마감 시황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닉 상무장관이 간밤에 관세 이 타협안 발표할 수도 있다라고 방침을 밝히면서 경감 조치에 안도하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기는 했었습니다. 장 후반으로 가면서 이 힘을 지켜주는 모습 그려나갔고요. 2560선 탈환에는 실패하고 2558선 위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1.16% 상승세를 보인 코스피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장 막판으로 갈수록 힘을 다시금 지켜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1.23% 상승세 빨간불을 켜주면서 746포인트 선에 장을 마감해줬습니다. 환율도 바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어제는 이제 1,460원 선에서 위에 상방 압력을 좀 받아주기는 했었는데 오늘 강하게 내려와 줬습니다. 7원 91전 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1,450선에서 박스권을 형성한 채 흘러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다음으로는 수급으로 연결지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그동안에는 쭉 매수를 이어갔던 선물 역시도 좀 이 팔자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은 기관이 양시장에 들어와 줬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 체크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를 좀 이어갔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기관이 장 막판으로 갈수록 수급 들어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이 시장의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은 초록불, 하락은 빨간불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 뒤쪽으로 오랜만에 이렇게 이 초록불과 빨간불이 상승, 하락 전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글이 자본 지출을 늘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꺼내주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4%대 급락을 딛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됐는데요. 국내에서도 이 영향을 받아가면서 반도체주들 힘찬 상승 출발을 하기는 했었지만 이 막판으로 가면서는 삼성전자 조금은 아쉽게 약보합권으로 장을 마감해 줬습니다. 트럼프가 11시부터 진행됐었던 의회 연설에서 이 칩스법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채를 절감해야 한다고 밝히기는 했는데 우리 국내 반도체주들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모습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더 배터리에서 46 배터리를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대형주들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힘이 빠지면서 장 막판에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바이오, 제약바이오가 좋은 흐름을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미국 신년물 국채 금리가 일주일간 40bp가 하락을 하면서 간밤에는 4.1%를 터치했었다라는 점이 좀 바이오에 영향을 주기도 했고요. 3월에는 다양한 이벤트가 있다라는 점 역시도 여러분들께서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우리 지수와 좀 디커플링이 된 채로 흘러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지수가 올라올 때 알테오젠 역시도 같이 올라와주는 모습을 그려내주면서 이제는 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회사에서 망막 질환 치료제 출원 소식까지 이 상승 탄력을 받쳐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종목들도 이렇게 함께 살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우리 시장 상황은 저희 애프터마켓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네, 저희 애프터마켓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김태훈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일주일 만에 또 뵙는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새롭게 단장한 이 애프터마켓에서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저도 그 새롭게 이제 애프터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포맷을 좀 바꿔서 시작을 해보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이제 제가 저기서 서서 이제 강의를 주로 했다면 이번에는 시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좀 같이 공유하면서 그날 장 마감 시황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더 좋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도 많이 했고 그래서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도 많이 동참해서 생방송 시간을 좀 본방사수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 본방사수를 꼭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가 궁금하네요. 파트너님께서는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시장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미국의 그 관세 전쟁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리고 이게 전 세계 무역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우리 기업들이 생산하는 부가가치의 9할을 세계에 갖다 팝니다. 그만큼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한 곳이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내수시장도 5천만 정도밖에 하는 인구 때문에 내수시장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해야만 우리나라의 국부를 계속 불려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말 그대로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라는 시장은 우리가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가 한 500억 달러 정도 매년 무역 수지 흑자를 보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 트럼프라는 이제 대통령이 새로 이제 등장하면서 이 보호무역주의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거래하던 이런 무역을 하던 중국이나 EU나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이런 그 관세를 들고 나와서 이 무역의 불공정한 서로 이제 불공정하다는 게 미국이 이제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게 살 수 있는 뭐 가장 뭐 비싼 게 역시 뭐 석유나 뭐 천연가스 그리고 뭐 미국의 첨단 군사 무기겠죠. 그 정도를 사줄만 하고 나머지는 다 우리나라 갖다 파는 겁니다. 그게 미국에서도 굉장히 이익이 되는 것이고요. 미국은 그렇게 외국에서 물건을 사와서 소비하는 것으로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소비 중심의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엊그저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1,450원대에서 지금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1,450원을 넘어가면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 환율 쪽에서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외국에서 환투기 세력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반대로 그거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국내에서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가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1,460원까지 일시적으로 올라갔지만 그 이후에 한국은행이나 외환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여겨지는 뭉칫돈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 달러에 의해서 다시 원달러가 1,450원대로 밀렸습니다. 근데 1,450원을 지키려고 하긴 하는데 외환 보유고가 계속 줄고 있어서 좀 걱정이긴 하죠. 자, 그리고 미국의 이 관세 전쟁에 대해서 중국의 반응, 중국의 대응 이게 이제 주로 주식시장에선 인과관계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인과관계에 의해서 결국은 그 다음 그 스테이지로 우리 투자자들은 그 결과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겁니다. 투자 종목을 찾고 투자 어떤 그 타이밍을 잡고 그게 이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중국이 양회를 통해서 중국 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그 말 그대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내수 쪽에다가. 그러면 이 중국 정부가 중국 시장 내에서 내수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이 중국 시장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에게 제2의 내수 시장이 되어 왔습니다. 예전에 한번 방송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베이징이나 상하이나 텐진 같은 주요 일선 도시에 가보시면 우리 한국 백화점들이 있습니다. 그 백화점에 들어가 보시면 진짜 놀라는 게 내가 평소에 한국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서 보지 못했던 브랜드들이 그 중국 백화점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놀라는 점은 그런 브랜드들이 바로 한국 중소기업들 브랜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브랜드라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중국이란 시장에서 한국의 중소기업도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만큼 이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중국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시장이 경기가 좋으면 우리나라 경기도 좋아진다는 것이 우리가 많은 상품들을 중국에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중국이 작년, 재작년 한 2년 동안 굉장히 나빴죠. 그러다 보니 우리도 굉장히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요번에 근데 중국이 양회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또 중국의 기술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내놓는데 이게 모두 궁극적으로 기승전결로해서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은 곧 우리 기업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되고 이번에 이제 특이한 점은 이제 중국에서 양자 컴퓨터를 중국 정부가 기술 굴기를 내놓으면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양자 컴퓨터를 한 20메가인가요? 하여튼 뭐 그 단위가 있는데 그 정도밖에 우리는 못했지만 이 중국은 더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이 부분을 빠르게 뛰어넘겠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무서운 거기도 하고 기술적인 면에서 중국이 우리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점이라 우리도 오늘 정부도 한 100조 원 정도 돈을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MWC 2025가 이번에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데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방송 서비스 쪽 관련된 그런 전시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세계적인 그 빅테크 업체들, 우리나라 같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SK텔레콤이나 LG U+, 그다음에 KT까지도 여기에 이제 진출하는데 이번에는 AI 관련된 스타트업들을 대거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세계의 이 통신이나 방송이나 이런 쪽의 흐름이 AI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관련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이 결국은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남북 경협주들이 또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러시아가 이 북한과 미국의 사이를 중재해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이제 나오는 것이고 이거는 러우 전쟁의 종결 다음에는 북한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남북 경협주의 강세를 나타낸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 잘 찾아보시면 충분히 틈새 시장으로 먹을 게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장 마감 시황부터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를 살펴봐야 되는지를 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좋은 섹터, 좋은 종목들 잡아가 보고 싶다, 찾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장중에도 장전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아직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이렇게 딱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이 강세 섹터들을 좀 정리해 주셨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을까요? 뭐 오늘은 좀 잠잠한 편이지만 네. 어제 같은 경우 뭐 시장에서 약세 속에서 아주 급등했던 종목인데요. 네. 이 K방산 쪽입니다. 아, K방산. 그 무기 수출 쪽은 이게 우리나라의 무기들이 21세기 들어와서 21세기입니다. 네. 21세기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최첨단, 그 가장 이 지상 무기도 그렇고 그 가장 최근의 무기들입니다. 우리가 네. 이제 잘 알고 있는 미국의 F-16이나 F-18 같은 이거 예전에 20세기 때 만들어진 무기들이에요. 네. 근데 우리 21세기인데. KF-21이나 또 우리 FA-50 같은 경우는 21세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기술 차이가 확실히 있죠. 왜냐면 이 예전 여러분들이 이제 항공전시회 같은 거 가보시면 그 네. 비행석 좌석을 공개를 합니다.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 만들어진 F-16이나 이런 것들은 역시 아날로그적인 부분이 남아있지만 우리 FA-50이나 KF-21 같은 경우는 이 좌석이 굉장히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파일럿 신병들도 곧바로 네. 몇 시간만이면 바로 이제 그 파일럿 비행을 할 수 있을 만큼 이 디지털화가 잘 돼 있죠. 그리고 이러한 무기들을 우리가 유럽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겁니다. 특히나 이번에 젤렌스키하고 트럼프 간의 이제 정상회담이 망가지면서 말 그대로 유럽 정상들이 엄청 놀랐습니다. 이 미국이 대서양 건너에 있는 미국이 유럽의 안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발을 뺄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연습한 것이죠. 그래서 긴급하게 EU 정상회담이 열렸고 그 EU 정상회담에서
이 EU 독자적인 그 안보에 대한 이런 부분에 이제 힘을 모아서 자체적인 안보를 위해서 돈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 돈이 수백억, 수천억 달러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왜 수혜를 받느냐? 지금 아시다시피 2단계 폴란드 수출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그 폴란드에다가 네. 이 탱크하고 그러니까 K2 흑표 전차죠. 그 공장과 그다음에 K9 자주포 공장을 거기다 직접 짓고 거기서 이제 생산을 하겠다는 건데요. 일단 거기에 들어간 중요 부품과 그 모듈은 한국에서 SKT나 CKT 형태로 우리가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 폴란드 공장은 이걸 받아서 조립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 공장이 EU라는 권역 내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EU에서 조성하는 그 방위비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폴란드 공장을 갖고 우리는 EU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발주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EU에서 주는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외국에다가 우리가 이제 우리 군사 무기의 공장을 짓면서 기술을 일부 이전해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한반도의 유사시에 우리가 여기서 CKD나 뭐 SKD 같은 형태로 부품이나 모듈을 만드는 건 쉽지만 완성품을 만드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폭격을 받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에서 이것을 부품을 보내서 해외에서 완성품을 갖고 우리의 방위산업 우리 무기죠. 군사 무기를 해외에서 들여올 수 있는 그런 전략 거점들을 만든 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이런 공장들을 우리가 많이 지으면 우리의 안보도 그만큼 튼튼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나토 가맹국들이 이런 그 트럼프에 의해서 이 방위비를 증액하라고 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계속 요구를 받는 부분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EU와 나토가 말 그대로 방위비를 늘리는 것만큼 그 늘어난 방위비를 무기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데요. 그 무기를 그러니까 즉시 양산을 해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수주를 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지금 EU권 내에서 이러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양산 라인을 대부분 평화 시기에 걷어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산 라인을 구축하는데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 양산 라인 구축하는 데서 수율을 잡는데도 그만큼의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무기가 양산되기 위해서 최소한 2년 정도 걸리지만 우리는 주문 즉시 배달해 드립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K 방산 무기들이 물론 우리가 이 부분은 또 우리 국군이 배달이 좀 늦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제 관련 종목으로는 한일단조나 현대로템, LIG 넥스원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어저께도 상한가를 쳤지만 155mm 포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은 뭐 K2 흑표 전차를 만드는 걸 유명하시고요. 그리고 폴란드에 공장을 이미 완공해서 갖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하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공중유도 무기인데 이게 굉장히 비싼 무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한 것은 공중에서 날아오는 이러한 적의 미사일, 특히 러우 전쟁에서 이러한 미사일이나 항공 전력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 것에 대비할 수 있는 게 LIG 넥스원의 이런 무기들이 그리고 21세기에 만든 최첨단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성비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굉장히 비싸죠. 미국 무기에 대해서 가성비가 좋다는 것이지 이 자체는 굉장히 비싼 무기입니다. 유도 무기라는 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산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지금 현재 가격보다 훨씬 더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밀어 올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종목을 긴 안목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맨날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할지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우리가 알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방산주들까지 세밀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나도 이런 종목들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이렇게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고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내가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잡아가셨습니다. 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이제 열리고 있는데요. 바르셀로나 가보셨나요? 바르셀로나요? 네. 제가 예전 직업을 가졌을 때 다녀와 봤습니다. 그럼 어떤 직업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 전시회 할 때 가보시면 전 세계 인종들이 다 모인다고 할 만큼 대단합니다.
그 전시장도 굉장히 크고. 네. 근데 바르셀로나에서 이 전시회를 가보시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재벌 회장들이나 또 이런 회사들의 유명한 CEO들도 모두 한 자리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만날 수 있고. 근데 요번에 굉장히 그 시장에서 핫한 곳이 있었는데 삼성전자 부스였고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CES 때도 삼성전자 부스는 항상 가봐야 될 곳입니다. 근데 네. 요번에 이 CES에서 삼성전자 부스가 유명해진 것은 이 그 프로젝트 무한이라고 우리가 네. 이제 XR 기기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작년에 삼성전자의 애플이 먼저 만들었죠. 네. 애플이 먼저 만들었고 그 전에는 그 메타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메타에 만든 것보다 훨씬 더 그 뭐랄까 저 성능이 더 좋고 한 것을 애플이 만들었고 그 애플이 만들었는데 애플은 대당 가격이 300만 원이 넘습니다. 워낙 비싸죠. 그러다 보니 이게 좀 많이 팔리지는 않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30만 대 정도 목표로 해서 내왔는데 삼성전자는 굉장히 점잖게 한 5만 대만 팔아보겠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만든 건 가격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애플보다는 훨씬 저렴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XR 시장은 앞으로 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자신들의 이런 수익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즉 핸드폰 다음으로 중요한 그러니까 XR 기기라는 게 모바일 기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부스에 SK텔레콤과 그다음에 LG U+, 그다음에 KT 사장님들이 다 방문을 했고 그 삼성전자 사장님한테 이 XR 기기인 그러니까 프로젝트 무한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듣고 하셨죠. 근데 그런 장면이 굉장히 인상이 남는데요. 이 프로젝트 무한에 대해서는 여기에 개발되는 들어가는 부품업체들 이런 쪽이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5만 대 정도 판매량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그 정도 하겠다라고 점잖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량면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XR 기기 쪽은 앞으로도 프로젝트 무한 이후로도 계속 파생해서 이러한 제품들이 모델 시리얼 넘버를 받아가면서 다음으로 계속 이어져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네. 이제 프로젝트 무한에서 네. 어떤 이 종목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은. 부품업체죠. 아, 그 부품. 제조업 쪽은 무조건 부품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신제품이 나오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신제품이 나오면 현대차가 하면 전기차죠. 네. 수소차고. 네. 이쪽 부품은 똑같은 내연기관차에 나오더라도 굉장히 비싸게 사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제품이 나오면 여기에 개발하는 데 참여한 그 부품업체들의 개발비나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이런 완성품 만들 업체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줍니다. 오. 그래서 굉장히 비싸게 납품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나중에 수량이 많이 늘어났을 때 가격을 후려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아니 원래 그렇게 우리나라 전자쪽 다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초기에 참여한 업체들은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남죠. 물론 수량이 적기 때문에 많이 남다고 그러지만 이 다른 그 양산품보다는 그 개별 부품 하나의 가격이 많이 남다는 겁니다. 이문이. 근데 네. 그렇게 하면서 이쪽 업체들이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수익성을 키워가는데 이번에 삼성전자의 프로젝트 X는 그러니까 무한은 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키우고 있고 또 투자를 많이 하는 분야입니다. 그만큼 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그 KT나 LG U+나 SK텔레콤이나 모든 사장님이 삼성전자 부스를 차지할 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세코닉스라는 카메라 렌즈와 또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업체, 그다음에 나무가라는 3D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업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인터플렉스는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 무한에 들어가는 그 회로기판, 그 FPCB라고 그럽니다. FPCB를 만들어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그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들을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무한이 아직까지는 5만 대 정도 삼성전자가 말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수량은 늘려갈 겁니다. 이거는 그 애플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애플의 그 XR 기기도 초기에는 가격이 비싸서 이것들이 많이 안 팔렸는데 결국은 애플이 가격을 좀 일부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대중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은 얼리 어댑터라고 하는 좀 비싼 제품을 빨리 사용하는 그런 그 사람들 위주로 이제 이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삼성전자도 프로젝트 무한이 그러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이 프로젝트 무한을 삼성전자도 키우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품사로 참여하는 이런 세코닉스나 나무가나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이런 부품을 많이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 MWC 2025 관련해가지고 좀 세밀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종목들, 내가 이렇게 다리를 뻗고 놓을 수 있는 종목들 같이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대시면 이제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좋은 종목들 선별해낼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 좋은 종목 같이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뜨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또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자로 공식 출범한 이 넥스 트레이드 저희 방송에서는 세밀하게 다뤄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함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4시 20분 기준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51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2.33% 상승하면서 5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 U+는 1.05%, 1,600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제일기획은 1.87%, 17,360원입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5.76%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66,100원의 가격입니다. 코오롱 인더는 1.74% 상승하고 있고요. 35,050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YG 엔터입니다. 3.03%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64,000원의 가격 형성되고 있습니다.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2.64% 오늘 상승분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5,950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SFA 3.08% 상승해서 20,050원, 컴투스 3.17% 하락하고 있습니다. 44,250원의 가격입니다. 골프존은 1.2% 상승하고 있네요. 59,100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저희 이렇게 넥스트레이드 가격을 좀 살펴보고 왔는데요. 파트너님께서 오늘 특히나 제가 앞에서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제약바이오, 동국제약을 좀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동국제약은 코스닥 종목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동국제약이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들어있는 일반 의약품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많아요. 왜냐면 TV 광고를 워낙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제일 유명한 게 새살이 돋는? 그쵸 잇몸 질환 쪽에 인사돌, 네네. 인사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쓰셨는데요. 그만큼 오래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시장 점유율이 약 51%나 됩니다. 오.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그리고 여기다 식물성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네. 이름 말해도 되나요, 이거? 근데 안 하시는 것이. 근데 네. 약 54%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내염 입 속에 있는 거 오라땡땡, 네. 오라땡땡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약 90%입니다. 이거 거의 독과점이에요. 그리고 여성 갱년기 증상 치료제인 회라땡땡 이것도 약 76%나 됩니다. 그만큼 우리 일반 의약품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이런 약품들을 이 동국제약이라는 회사가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작년에 이 동국제약이 이 화장품 회사, 이 화장품도 특별하게 더마코스텍 브랜드인 이런 센텔리안 24라는 걸 갖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리봄 화장품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을 강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의료기기 회사 위드닉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홈 뷰티 디바이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홈 뷰티 디바이스 얘기하니까 옛날 기억이 나는데 2017년인가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큰 그 그러니까 화장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동경에서 열렸는데요. 그때 가봐서 제가 충격받은 건 물론 화장품이 잘 모르긴 하지만 그 일본 여성들이 화장품을 찍어바를 때 손으로 찍어바르지 않고 어떤 기계를 갖고 도구를 갖고 찍어바르는데 이게 피부라는 이 스킨이라는 배리어를 뚫고 약물을 더 효율적으로 전달시켜서 이 여성의 피부에 더 좋게 해준다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야, 이게 이 일본 여성들이 이런 쪽에 생각했는데 역시나 이게 또 일본의 전자회사들이 살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 것이고 이게 먹히는 것이죠. 그리고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위드닉스라는 이런 그 홈 뷰티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여기에 그러니까 진출을 한 겁니다. 이 말 뜻은 제약 쪽에서도 잘하고 있지만 그 외에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뭔가 좀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그 디바이스들도 직접 만들어서 시장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다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보면 이제 넥스트레이드 쪽에서 거래량이 꽤 많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국제약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넥스트레이드 종목들 함께 좀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태용 파트너님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데일리온 파트너를 사칭한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액 역시도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저희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홍보 수단 이외에 다른 수단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사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 김태훈 파트너님의 강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은 김태훈입니다. 오늘 이제 포맷을 바꾸면서 좀 손발이 좀 안 봐서 재밌게 준비했던 것들을 많이 못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제 빠르게 이제 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역시 트럼프의 관세입니다. 이 관세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만들고 있지만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도 만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에 주목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이 관세 부과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게는 수출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마이너스 되는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으로 수출할 때 미국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인데 거기서 이 관세 때문에 미국 시장에 침투하지 못하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팔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미국에 수출을 못하면 그 차선책으로 다른 시장을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한령 완화와 같은 단글책을 제시하면서 자유무역주의에서 같은 편을 서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돌파구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 기업들에게는 또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투자처가 열리는 것이죠. 자, 이 트럼프가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라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우방에까지도 이번에 이 관세를 부과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말 그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막가자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미국 시장이 지난 이틀 동안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지금 반등이 나오는 역시 빅테크로 말할 수 있는 기술주들이죠. 그만큼 미국의 기술주들은 튼튼한 내재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도 갖고 있다는 부분을 기억하시고 전체적으로 관세 부과라는 이 문제가 전 세계 경제에 만들어준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우리 시장에도 여러 가지 악재를 주고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요. 중국에다가 이게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또 추가적으로 중국이 거기에 보복 강세를 한다고 했을 때 미국 정부가 또 트럼프가 10%를 더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이러면 서로가 치킨 게임이 되는 건데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치킨 게임 하라고 하십시오. 우리 한국 기업들은 그 틈새 시장을 노려서 돈을 법니다. 그 돈을 버는 기업들을 우리 투자자들은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그러면 중국의 아까 말씀드렸던 한알령 완화라는 이 환활령 해제라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가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으로 이 컨텐츠 분야는 중국도 자국 산업이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 대해서 한알령 해제가 됐을 때 한알령 안에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그 섹터 중에 우리 기업들에게 가장 먼저 문호를 개방해 주는 건 어느 시장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순차적으로 문을 열어줄 텐데 가장 먼저 열어주는 건 애니메이션이 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이번에 너자2라는 중국의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 최대 흥행을 한 애니메이션이 됐습니다. 이 기록은 엄청난 건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따져보면 중국은 이번에 너자2라는 이 애니메이션을 갖고 그전에 너자1이 있겠죠. 너자1의 그 히트 때문에 이번에 너자2가 더 많은 흥행을 한 건데 이 너자2는 기본적으로 N차 관람이라는 선진국형 영화 관람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에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너자2가 중국 내에서 2억 명이 넘는 인구가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1,000만만 넘어도 대박이라는데 중국은 2억 정도 넘으면 이제 진짜 대박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랑 인구 사이즈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만큼 시장이 큽니다. 그 큰 시장에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 곧 진출을 할 겁니다. 한알령이 열리면 가장 먼저 들어갈 것이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는 건 한알령이 해제되면 우리나라 K컨텐츠나 K엔터, K화장품 같은 이런 쪽이 수혜를 봅니다. 이런 수혜를 보는 쪽, 즉 돈을 버는 종목들, 여기에 우리들이 돈 벌 기회가 있는 것이죠. K컨텐츠는 그동안 우리가 2017년 그때부터 한알령이 시작됐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 전에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수출했던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다시 열리면서 그 한알령 기간 동안 수출하지 못했던 작품들을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거고요. K연태주 같은 경우 우리 아티스트들 전 세계적으로 K-팝에서 대단합니다. 이게 세계 글로벌 모드 월드 투어를 많이 나가는데 중국을 못 나갔어요. 그 중국에 나가게 되면 역시 돈 벌죠.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중국 광고를 들어가면 그 광고 수익이 장난 아니게 큽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돈을 벌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K화장품주는 예전에 여러분들이 2017년 이전에 중국이나 홍콩이나 이런 데 여행 가보시면 그 화장품 가게 앞에 한국 화장품을 수북히 쌓아놓고 손님들을 막 맞이하는 그 화장품 가게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현상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한알령 해제 수혜주 공략법을 딴 거 없습니다.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누구나 다 한알령 해제되면 중국에 진출한다고 떠들어도 되겠지만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중국 시장에 진출해 본 기업, 그런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기업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 내에 먹힐 수 있는, 중국 내에 통할 수 있는 IP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선택하셔야 되고 중국 내에 파트너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잡으면 그건 더 정확합니다. 중국은 관시의 나라입니다. 관시.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흑자를 내는, 실적을 내는 기업들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제 한알령 해제되면 너나 뭐 누구나 다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떠들어댈 겁니다. 공시를 하고 뭐 신문에 뭐 광고도 내고 홍보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 중국 시장에서 돈을 버는 업체들은 중국도 기업들이 이제 경쟁력을 갖춰가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업들 중에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만 중국 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종목들 내가 혼자서 알아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좋은 종목들 함께 찾아보시고 또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보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좋은 섹터들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뜨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 혹은 이 QR코드가 너무 어려운데요 하시는 분들은요.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이렇게 딱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공부방 링크를 바로바로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어느 섹터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지, 앞으로 어디에다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들을 잡아가는 것이 또 중요할지가 궁금한 것 같아요.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조언 주시고 싶으세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3종목을 준비해 왔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 종목은 SAMG 엔터라는 종목입니다. 이 업체는 캐치 티니팡, 미니 특공대 같은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검증된 IP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중국 여행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티니핑 왕구를 많이 사갑니다. 그러면서 중국 시장에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한한령 완화할 경우에 제일 먼저 중국의 시장에 진출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갖고 있는 이런 티니팡이라는 IP는 다양하게 왕구나 또 이런 게임이나 이런 쪽으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소스 멀티 유저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런 애니메이션에 성공한 이 IP를 갖고 다양한 게임이나 왕구나 이런 쪽에서 이 IP를 갖고 또 수익을 내는 다양하게 이제 사용되고 있고 실제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이 중국에 진출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한령이 해제되면 주링허우라고 해서 1990년대 탄생한 이런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링링허우라고 해서 2000년대 이후에 탄생한, 그리고 이 세대들은 대표적으로 애국주의 소비를 하는 계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계층들에게 자연스럽게 침투할 수 있는 게 바로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SAMG 엔터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 회사 매수가 25,000원, 그래 목표가는 5만 원, 왜 더블 100%를 잡아드리냐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만큼의 수익을 내고 있고 실적이 좋은 업체입니다. 결국은 실적에 의해서 밀어 올려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셔야 되고, 손절가는 23,000원인데 25,000원이라는 것은 평균가입니다. 매수를 분할해서 잡으면서 내 매수가를 최대한 내가 매수하려 있는 종목 수량에서 25,000원의 평균 단가를 만들기 위해서 분할해서 매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다가 23,000원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이거는 무엇보다도 이 시장 리스크 계수가 하락하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일부 손절매를 쳐서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 SAMG 엔터라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의 이유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 중에 예전에 작년 강의 중에 이 기본적 분석에 대한 부분을 공부해 보시면 이런 종목들 공략할 때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 종목은 뭘까요? 차트는 되게 예쁩니다. 아주 예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예쁜데요. 스튜디오 미르라는 업체입니다. 이 스튜디오 미르는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할 때 IP를 갖고 있는 업체가 이 IP를 갖고 이 어떤 아이템이죠. 아이템이나 어떤 캐릭터를 갖고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면 이 애니메이션을 기획부터 제작, 유통까지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 미르라는 회사는 이 제작에 있어서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고 이런 점에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데 이 회사는 기존에 중국이 한한령을 해제하면 그 한한령 기간 동안 만들어놨던 애니메이션을 곧바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회사예요. 그만큼 단번에 실적을 점프업을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되고 매수가는 3,200원, 목표가는 6,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000원 제시해드리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적인 가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그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 정도 가치를 갖고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유스 애니메이션 수입 유통사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애니메이션 하면 청소년이나 아이들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이제는 성인들도 즐기는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인용 애니메이션, 그거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 애니플러스라는 회사가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죠. 이 회사는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 6개국에 현지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 말뜻은 중국 시장에 한한령이 해제되면 거기에 진출할 수 있는 회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회사는 이 웹툰에 있는 이런 웹툰의 아이템을, IP를 갖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여러 번 그런 작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고요. 이 회사가 매수가는 3,000원, 손절가는 2,900원, 목표가는 5,000원인데 이 회사 최대주가 그러니까 이 회사가 2025년 올해 진격의 거인이라는 그 거작, 그다음에 좀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을 올 하반기에 개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말뜻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때라는 것 때문에 이런 애니플러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 중국이라는 시장이 새롭게 크게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세밀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스튜디오 미르 그리고 애니플러스 여러분들께서 SMG 엔터까지 세밀하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이 가격선을 혼자서 계속해서 대응을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고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매수도 매도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QR코드가 뜨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요.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또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서 거래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성공 투자를 위해서 세밀하게 전략도 잡아주시고 우리 시장까지도 읽어주신 김태훈 파트너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내일 오후 4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